세계사는 한국사보다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한데 한국사와 세계사를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우주의 미세한 일부라고 해서 우리가 지구에 대한 공부보다 바깥의 우주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지구는 소중한 우리의 터전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세계사가 한국사의 커다란 배경이라고 해도 한국사와 세계사를 객관적인 비율대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라는 무대를 한국인으로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테니까요. 최근 몇 년째 역사 교육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다양한 이견, 일본의 과거사 도발, 중국의 역사 왜곡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역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거센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신사라는 단어를 젠틀맨의 신사로 오해하는 등 빈약한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함께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 교육이 한쪽에만 치우쳤다는 반성 때문입니다. 세계사와 함께 보는 타임라인 한국사는 출판기획 집단 문사철의 대표인 강흥천을 비롯한 최고의 역사 전문가 4명이 공동 집필해 3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공부하는 모두에게 믿고 볼 만한 기본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으며 한국사와 세계사를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항목으로만 표시하는 데서 벗어나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사건의 내용과 역사적 맥락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한국과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비교하며 살피다 보면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와 세계사에서 따로따로 알고 있던 일들이 같은 시대에 일어날 일이거나 서로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사와 세계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원전 한반도와 세계에 일어났던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자 날씨가 따뜻해지고 녹은 빙하가 흘러내려 물이 풍부해지자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부산 동삼동 같은 바닷가나 평양 남경 같은 강가에 모여 살게 됐습니다. 강과 바다에 계절마다 다양한 물고기와 해산물이 넘쳐나 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먹을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간섭기를 만들어 사용하게 됐고 먹을거리를 얻는 방법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세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신석기 시대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나일강 일대에 살던 사람들은 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만들어 놓은 비옥한 들판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들도 중국의 황하 주변의 사람들도 벌판에 밀 등을 심어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활발하지 않던 시대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습니다. 7세기로 넘어가 볼까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676년 신라군은 서른기가 이끄는 당나라 수군을 기벌포에서 무찌르고 한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한 통일국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금의 티베트인 토번은 7세기 전반의 통일을 이룬 후 당나라의 서쪽을 위협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나당전쟁 직전인 670년에는 당나라의 지배를 받던 서약이 공격하면서 당의 수도 장안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당나라와 대결 중이었던 신라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셈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이 당나라가 마침 토번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던 덕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같은 사건이 엄청나게 긴 역사적 시간을 두고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종이의 역사를 알고 계신가요? 종이는 서기전 2세기에 중국에서 발명됐습니다. 제지법은 4세기 무렵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7세기 초 고구려의 담증이 일본에 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언제부터 종이를 쓰기 시작했을까요? 놀랍게도 유럽은 중국의 제지법을 8세기나 되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슬람의 대표적인 왕조 아바스 왕조가 751년 카자흐스탄 남부에 있는 탈라스강에서 고선지가 이끄는 당나라군을 격파했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힌 당나라 기술자들이 제지 기술을 이슬람 세계에 전파하게 되면서 유럽까지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랜 옛날인 4세기부터 사용하던 종이가 유럽에서는 수백 년이 지난 중세 이후에야 쓰였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묘한 쾌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국의 역사를 세계사와 1대1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몇몇 국가밖에 없습니다.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만 해도 역사가 매우 짧고 옆나라 일본도 기원 후에야 국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와 함께 보는 타임라인 한국사로 다시 한번 한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더욱 넓고 깊은 역사의 바다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